그러니까 평택항에서 오키나와로 이동한 그 중국 해커들의 힘이 아니었을까. 반갑습니다. 부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자신감 찾은 여건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돌파하고 헌재에 직접 나오셔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내시고 나 아직 살아있네를 보여주신 후 국민의힘 지지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재명은 폭락하고 있죠. 이재명의 지지율 폭락은 누가 봐도 뻔한 판인데 이 지지율이 역전된 부분에 당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요, 이 여론조사 업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으로 또 희한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뭐 그러라지요. 지들이 하면 조작이 아니고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바짝 잘 나오면 조작을 검증해야 되는 특위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거부감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목소리를 높이던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효과로 이 지지율이 오르니까 이 대권의 욕심을 슬슬 내고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기가 차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이 나오면 해볼만 하다. 유승민이 눈에 띄고요. 한동훈, 이준석. 참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이 보수도 아닌 것들이 보수에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으니 가짠다라는 겁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에 국민 계몽이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이재명의 심판이다. 그렇게 민심이 이동한 후에 이 야권 민주당의 독주는 끊겼고 이제 여권이 뜨고 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이제 키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재명은 전라도 왕으로서 이 중도를 앉는다든지 이런 확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거기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를 공론화시킨 상황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덜 고민스럽다. 그때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공론화된 상황에서 앵간히 이제 배째라가 아니면 부정선거는 못하는 판이죠. 그리고 트럼프 2기가 들어서서 이 중국과 관련된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인지 이재명이 나오면 해볼만 하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자신감에 보태는 거는요, 국민들이 이제 정권 교체보다는 정권 연장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입니다. 기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후에 대한민국의 부정의 불순의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 이걸 진짜 바라고 있기 때문에 좀 힘이 후달리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가 들어서기를 기다린 이 우파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탄핵 뒤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이라는 내용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탄핵이 된다면. 이 여권에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웃긴데요. 탄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세훈 같은 경우는 개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권에 도전하겠다. 그건 웃긴 소리 그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일단은 유승민도 이 대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권의 이런 낙관론은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은 조금 더 없을까? 라는 물음을 아니 가질 수 없는데요. 자, 유승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한 번도 이 대통령에 대한 꿈을 놓친 적이 없다. 안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항상 도전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후보가 돼야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무슨 자신감입니까? 나 이런 자신감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마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항상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여론조사까지도 왜곡되어 있으니 자신의 위치가 어떻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유승민 전 의원은요, 이재명이 대통령에 나오면,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그래서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이겨야 되는데,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나다. 내가 후보가 되어야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명백히 실패한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내란이다라고 여권 관계자들이 자신있게 말한 사람 두 사람 있죠. 누구? 유승민 그리고 한동훈입니다. 12.3 계엄이 있은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담화, 저는 그 국민 담화문을 한 11번, 오늘 것까지 한 12번을 읽었는데요. 매번 읽을 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런 뜻을 담고 얘기를 했네. 정말 몇 수를 앞을 보고 있는 것인지 감탄을 참 금할 길이 없는데요. 이것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국민 담화 이후에 한동훈이 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자백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승민도 명백한 실패한 내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중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해서 보수의 재건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두고 법치와 사회 안정이라는 보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조금 문제 있습니다. 본인이 보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1월에 복귀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한동훈의 측근이다라고 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요. 이 계엄의 밤이 있은 이후에 한동훈은 비로소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12.3 계엄 이후에 국회로 들어와서 빠르게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게 이 정치적인 빠른 판단을 보였던 것이다. 한동훈이 여기서 다른 정치인들과 달랐다라면서 한동훈을 띄우는 겁니다. 가전타 정도로 봐야 되는데요. 이 한동훈의 이 미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합니다. 한동훈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에 이렇게 막 다루고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으로 막 이야기를 몰고 가죠. 헌재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는 스크러치가 났다. 보통 리더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모든 책임은 나요 라는 리더가 있고 모든 책임을 밑에 아랫사람에게 지우는 그런 리더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나는 다 모르는 일이다 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거는 리더가 아니다 이러면서 훼손을 하는데 자,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재판장에 들어가 본 횟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많겠습니까? 자네가 많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직생활, 검사로서의 오랜 생활을 하면서 재판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재판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안다는 거죠. 거짓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매우 정의로운 분이고 또 재판장에서 이야기를 했죠. 철든 이후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자신한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는 아랫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부도덕한 리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띄우기 위해서. 그런 거 보면 이제 한동훈이 곧 복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들도 아는 거죠. 자꾸 복귀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도 정치판을 떠난 적이 없다. 왜 복귀를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한동훈이가 활동 재개 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다. 지금 엄중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치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 있다. 이들이 얘기하는 정치 상황의 급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겠죠.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하락하고 추락해서 빨리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으로 돌아가서 본인이 대선에 나온다. 이 플랜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골든크로스 50% 통과했죠. 그러니까 이들의 입에서 한다는 말이
정치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발을 뒤집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바늘 꽂을 구멍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은 사람들의 감정이 가라앉히기보다는 오히려 한동훈이 이제 출격했을 때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면 막 돌 던진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공수처의 체포, 수사, 구치소에서 뭐 강제로 수사 이런 모든 것들이요.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한동훈 때문입니다. 한동훈이 당대표로서 당론으로 정한 탄핵 반대에 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의원들을 단속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빠르게 조사를 했을 것이고요. 물론 뭐 야당의 격렬한 저항이 있겠지만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스타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동훈이 공수처에 오동훈이도 누가 추천했습니까? 한동훈이 추천했다라는 거죠. 일단 한동훈이 정치 복귀 어찌됐든 아무도 반기지 않는다라는 걸 그들은 모르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기 대선이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하면 준비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입니다. 5%, 잘 나올 때는 6%. 그리고 한동훈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도 밀리고 있고,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에게도 밀리고 있고, 김문수 장관이 지금 20%를 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김종혁 전 최고위에 물어보니까 김문수 장관의 갑작스러운 부상은 김문수 장관이 뭘 행동을 해서가 아니다.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우리가 뭘 원해서 달라진 게 아니다. 단지 이재명이 너무 싫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반사 효과로 지금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고, 김문수 장관도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모두가 생각했기 때문에 오른다.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좀 많이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픽했고, 국가를 바라보는 그 자신만의 신념이라든지 국가 간 정체성에 대한 게 확고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김문수 장관이 국민들 눈에 띄어서 이 지지가 오르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에 가장 가깝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지지율이 오르던지, 가장 가까운 사람 다른 사람이 올라야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한동훈은 PC주의자입니다. 좌파 워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옆에 있던 진중권이나 좌경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을 가지고 한동훈이 사민주의 우파랍니다. 말을 갖다 붙이면 이 사민주의 우파가 뭐냐면 저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민주의가 뭡니까? 사회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 나라가 복지에 대해서 보장해라 라는 것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목표 자체가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게 파라다이스 같지만 발전은 없죠.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빈부격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놈은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보상이고, 그게 땀의 결과물이고. 그런데 이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일단 사민주의와 다른 이념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일단 사민주의 우파라는 건 위장우파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한동훈은 위장우파입니다라고 김경률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당대표 될 때 그 당원 투표에서 62.84%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의 지지율이 56%다라는 건 어떻게 그렇게 지지자들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이런 지지율은 가짜가 아니었을까? 정말 이런 지지율에서 진짜 돌아섰다라는 분이 많기는 많지만 60%의 득표율, 지지율에서 5%로 떨어지려고 하면 정말 어떤 상황이어야 하는지 저는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 얻은 지지가 과연 진짜 지지율일까? 아니면 평택항으로 이동한 그 중국 해커 99명의 장난이었을까?
저는 후자 쪽인 것 같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율이 48.56%였습니다. 득표율이.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가 넘었죠.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던 지지세가 다 돌아온 상황에서 중도가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한동훈의 5%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준석 하나 있죠. 이준석이 2021년에 6월 11일 날 당대표가 선출이 될 때 당원 투표율이 37.41% 나경원 의원에게 졌지만 일반 국민 투표가 58.76%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의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매우 초라합니다. 당의 지지율도 거의 0에 수렴하고 이준석 개인의 지지율 또한 0에 수렴하고 최근에 1월 20일 기준으로는 1.9%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대권에 나오겠다라고 가짜 학력을 들이밀고 있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한동훈과 거의 같은 짝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부풀려진 그러니까 평택항에서 오키나와로 이동한 그 중국 해커들의 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작자들이 그동안에 우파에 있으면서 우파의 기본 질서를 파괴해 왔다라는 거. 윤석열 대통령 그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고 직무 복귀하시고 부정선거를 이 나라에서 완벽히 뽑아내고 일거에척결 친중 세력들, 친북 세력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정권의 재연장.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말 번영의 길로 갈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되찾을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